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세요? 그냥 그대로 지내려 하십니까? 요즘에 하도 뉴스에서 어렵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교당은 다행히 이제 교도님들이 그래도 합력을 해주셔가지고 아끼고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파트 사서 주식 사서 돈 벌었다, 사람들이 몰려가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십니까? 나도 살걸, 사둘걸. 관심이 없으시구나. 공부만 하시느라 그냥 그러죠. 사실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을 별로 못 해보고 먹고 사느라, 자녀들 키우느라, 우리 부모님만 생각해봐도 저희 삼남매 키우느라 그냥 빚내서 그냥 어렵게 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생산하는 시설이나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것에 자본을 투하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행위,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이 고민을 지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 프로에서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한 사람은 하긴 하는데 쉬우면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자기 얘기하는 거야 하고 그 경제학자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자 둘이 모이면 경제학 이론이 3개가 나온답니다. 2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이 그럼 투자할 때냐, 둘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투자할 때라는 거죠. 근데 얼만큼 투자할까는 다르겠죠. 다를 겁니다.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과 나왔으면 전에 보사님 계실 때는 그냥 너는 이렇게 경제학과 나왔는데 돈을 잘 모르냐 그래가지고 많이 구박을 받았는데 한참 갔어요. 그게 이렇게 참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이제 변명하기를 경제학과는 숫자 별로 안 다룹니다, 그래프만 그려요 많이 그랬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실제로 경제학과 나오면 도표 많이 그립니다. 도표 통계 내고 그러지 돈 계산기를 두들겨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투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출가하고 보니까 돈에 대해서 더 생각을 못 해보고 투자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투자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만 보면 화폐 가치는 갈수록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과거에 이제 7, 80년대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 넣고 적금을 넣고 하면 목돈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국가 기반 산업을 세우고 그 바탕이 돼서 지금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저축보다는, 저축도 일종의 투자긴 하지만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 좀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투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으면, 아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르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선생님 아는 게 없으면 알아야죠. 그럼 공부잖아요.
우리 마음을 모르면 공부해야죠. 돈을 모르면 공부해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다시 부동산에서 아파트에서 주식으로 옮겨갔죠. 주식 투자 원칙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법하고 관련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금 비중 목표를 반드시 지켜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투자 종목을 5개 이하로 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라. 너무 벌려 있으면 내가 뭘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빚내서 하지 마라. 내 역량껏 해라 말이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해라. 한 곳에 퍼붓지 마라.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아는 곳에 투자해라. 관심 있고 내가 아는 분야. 그래야 정보도 빠르고 내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수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혹은 많이 언급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겠다 싶어요. 근데 이것이 주식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초등학교 교육 내용에 보면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필요한 돈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래서 학생들한테 투자는 뭐냐? 공부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특별한 재능을 키우는데 노력하는 것. 그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다. 시간과 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투자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의 개념을 넓혀보면 뭔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유익이 나오게 하는 거죠. 유익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에는 따르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위험이에요. 위험. 그거를 넣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그러면 이걸 또는 반대로 이걸 넣었을 때 얼마나 손실이 날 것이냐. 그것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예측해야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잘 예측하고 수익을 잘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 있어야 예측을 잘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말했던 3대령입니다.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흥분하지 말고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하라 그러죠. 경기를 당해서 요란하지 않게 혹 요란함이 일어났더라도 바로 맑은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힘. 그게 수양력이죠. 수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바른 판단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죠? 연구력이죠. 경계를 당해서 어리석지 않게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 그게 연구력이죠. 지금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 힘이 있어야 바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사력이죠. 경기를 당해서 그러지 않게 정당한 방향을 알았다면 그대로 밀고 갈 수 있는 실행의 힘. 이것이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갖춰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3대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투자는 이 세 가지 힘이 바탕이 돼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 범위를 좀 넓혀볼까요? 아까 돈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또 내가 가진 에너지, 힘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으세요? 돈, 시간, 에너지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따라, 시기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세 때로 한번 나눠볼게요.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다. 자, 청소년기 때는 뭐가 많을까요? 에너지. 에너지는 써도 나오죠.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써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또 뭐가 많을까요? 시간. 근데 요즘들 바쁘다고 그러던데. 청소년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이 빨리 갔어요? 늦게 갔어요? 지금 돌아보면 빨리 간 것 같지만 그때는 안 갔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시간이 참 안 가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돈이 많습니까? 돈만 없어요. 돈만. 그래가지고 돈 조금 벌려고 시간을 엄청 투자하고 에너지를 엄청 투자하죠. 청소년기 때는 그래서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왜? 적으니까. 그렇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으니까. 자, 장년기가 됐어요. 그럼 뭐가 많습니까? 돈 많아요? 어느 때가 돈이 제일 많을까요? 장년기요? 투자를 잘한 사람은 뒤로 갈수록 많아지겠죠? 청소년기보다 많겠죠? 활동을 하니까.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 많습니까? 적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시간 많으세요? 요즘 시간 많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를 하느라 다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 노년기 있다 얘기하려고 그래, 다시 그래서. 에너지는, 장년기 때 에너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에너지 있습니다. 그래야 활동을 하죠. 자, 노년기. 여기 노년기가 더 많으신가 봐요. 노년기가 궁금하신가 봐요. 자, 노년기에 돈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당히 있어요. 시간은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러면 늦게 갑니까? 빨리 가요. 그러면 없는 거네, 시간이. 그렇죠? 막 가버리잖아요. 에너지는 어떠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어떻게 한대? 힘이 없으세요.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골고루 있어야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그 시기 따라서 뭘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써야 되는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린 청소년들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시간을 어떻게 쓰라고 그래요? 막 쓰라고 그래요? 시간 많으니까? 자녀분들 키워보시면 어떠죠? 지금 네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때 돈 강조 안 하잖아요. 에너지 강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제 자기가 판단하니까 장년기는. 노년기 때는요. 뭘 잘 써야 됩니까? 노년기 때 뭘 잘 써야 돼요? 시간, 돈, 에너지 뭘 잘 써야 돼요? 돈을 잘 쓰셔야죠. 그래야 대접받잖아요. 예? 예? 추석 때 만나면 손녀, 손자 이렇게 돈을 줘야 좋아하죠. 예? 뭘 잘 써야 돼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돈, 시간, 에너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통제 밖을 벗어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는 정말 잘 써야 돼요. 뭘 투자할 것인가? 돈, 시간, 에너지 이것을 골고루 잘 투자를 해야겠지만 특히 이 시간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 유문형 공부하는 것, 상시일기 기재하는 것 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뭘 투자할 것인가? 돈, 시간, 에너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투자 방향을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뭘 투자할 것인가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돈, 시간,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주식에다가, 부동산에다가, 은행에다가 맡길 수도 있겠죠? 나는 재미가 최고야. 재미에다 투자할 거야. 그거는 투자라고 안 하죠? 소비라고 그럽니다. 소비. 나한테 투자한다. 그러면 뭘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투자를 뭘 하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요? 벌써 정답을 얘기하시면 어떡해. 정답이라고 하고. 그 말고 또 뭐 있죠? 오늘 올 때 뭐 신경 쓰고 오셨어요? 옷 신경 쓰셨죠? 세수 안 하신 분 계세요? 머리 좀 만지셨죠? 뭐예요? 옷 신경 써야죠? 신경 안 쓰신 분 계세요? 저도 신경 썼습니다. 엄청 신경 썼어요, 지금. 최대한 신경 쓴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최상이에요, 저는. 또 뭐 신경 쓰시죠, 요즘에? 뭐 신경 쓰세요? 신경 써야 됩니다. 또 뭐 신경 쓰세요? 뭐 신경 쓰시는 거 없어요? 나를 위한 투자가 별로 없으시네. 또 뭐에 신경 쓰세요? 가족은 나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가족이 있고 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친지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호회 활동하면 동호회 사람도 있고 회사 직장 동료도 있고 많이 있겠죠. 더 넓히면 동포까지 다 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애를 낳았잖아요. 제가 낳진 않았지만 2달이 좀 넘어가니까 애를 키우면서 느낌 감상들이 참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계속 어떤 새로운 감상들이 나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얘가 태어났는데 자력이 0%예요. 자력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채워줘야 됩니다. 얘가 살려면 채워줘야 돼요. 누가? 부모가 채워줘야 돼요. 100%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살더라고요.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0%예요. 1%. 다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정토가 하는 걸 보면 집에서 거의 한 80~90%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거를 다 아이한테 투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 더 많이 하면 그러니까 한 50%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부모의 그 투자가 부족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혹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지금도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신경을 못 써줘가지고 네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게 꼭 부모님 탓은 아니죠. 그런데 아이한테는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안 채워지면 나중에 요구한대요. 나중에.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뭐가 생겨나죠? 이 자력이 생겨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력이 커지는 걸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를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이가 자력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더디겠죠. 근데 끝까지 100%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이를 잘 키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적절하게 해야죠. 적절하게. 근데 부모로서는 막 주고 싶기 때문에 적절한 것보다 더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좀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줘야 사실은 아이의 자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덜 주는 게 자력이 커갈수록 그게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진짜로 이제 성인이 됐어요. 20살이 넘었어요. 자기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를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하고 나간 자녀들한테 몇 프로의 에너지를 주고 계세요? 아직도 100%는 아니죠. 관심만 줘야 됩니다. 관심. 한 10%? 다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애가 결혼을 안 해요. 명절에 안 와요. 또는 손자, 손녀 교육까지 관여를 하려고. 됩니까, 그거?
그거 하려고 그러다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자력이 있을 때는 자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죠. 어쨌든 이 자녀에 대한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자녀에게 투자를 하면서 뭐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죠. 수익 바라는 분 계세요? 야가 딸 커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를 다 책임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에 했던 분 없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 자녀 자체에 대한 자녀를 위한 또는 세상을 위한 투자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투자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자녀보다 더 큰 투자처가 있죠? 어디죠? 납니다. 일생에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써야 돼요? 나한테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더 그렇죠. 청소년기 때. 그리고 점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지금 투자하고 계세요? 올 때 걸어오셨습니까? 편안하게 차 타고 오셔서 여기서 한 20보 걸어오셨어요? 요즘 걷는 게 핫하다고 하죠. 먹고 싶은 것만 드세요? 아니면 건강에 좋은 걸 드세요? 적절하게 드시죠? 이 먹는 것에 사람의 건강에 몇 프로가 달려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많으니까. 몇 프로가 달려 있죠? 반 이상은 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 이상. 그리고 잘 자고 움직이고. 건강을 위한 투자는 어렸을 때부터 강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골고루 먹이려고 그러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좋은 거 먹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나는 다 살았으니까 아무거나 다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거 없잖아요. 신경 쓰시죠? 지금도. 그래야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외모 다 신경 쓰고 오셨는데 외모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하다는 분 계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0명한테 물어봤대요. 외모가 중요하냐고 안 중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중요하다고 몇 프로가 대답했을까요? 90% 맞습니다. 90% 이상이 중요하답니다.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영국 방송에서 뭐 법정에서 이제 그 판결을 하는데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 사람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한 사람은 잘생긴 사람, 한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유죄일 것 같냐 무죄일 것 같냐 물어봤어요. 누가 더 유리하게 나왔을까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한테는 유죄 판결이 몇 프로요? 29%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는 40%가 나왔답니다. 왠지 너는 죄를 지었을 것 같아. 잘생겼으니까 좀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마음속에 뭐예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머리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리고 눈 다 가리고 눈곱도 안 띄고 이거 법복 안 입고 힙합 스타일로 딱 입고 와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까요? 제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이 전달이 될까요? 제가 머리를 밀고 만약에 여기 설교를 한다면 신뢰가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면 제가 머리를 밀겠습니다. 정도가 겁내 싫어하겠지만 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머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혹은 좀 이렇게 중후해 보이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흰머리가 좀 있어야 그럼 흰머리를 제가 심어야 되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 뜯겼어요. 근데 정토한테 이거 하나 이렇게 흰머리 났다고. 다행히 저는 흰머리가 별로 안 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염색을 해야 되나. 사람은 뭔가 말을 전달할 때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외모가 참 중요하답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예쁘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왠지 매력이 있어요. 마음속에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쟤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들여다보면 자신감이 있더래요. 그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건강도 신경 쓰고 외모도 신경 쓰고 다 신경 쓰지만 아까 얘기한 더 중요한 게 있죠. 마음. 마음에 투자하라. 대행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잠깐이 아니고 평생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가는 투자죠. 꾸준히만 한다면 영생의 자산이 되고 모든 투자의 근본이 된다. 그 마음이 투자해야 아까 얘기한 3대력이 길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투자를 언제 해야 할까요? 언제 하실래요? 돈 남으면 하실래요? 시간 남으면? 힘 좀 남으면? 아니면 확실할 때 하실래요? 투자는 언제 해야 될까요? 생각날 때, 예. 저는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는 여기에 뭐 갖고 오셨어요? 시간도 갖고 오셨고, 에너지도 쓰고 계시죠? 예. 올 때 차비도 쓰셨죠? 예. 지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다만 시간, 돈, 에너지를 적절하게 쓰는 것은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달라질 것이고 지금 내 행복이 달라질 거라. 지금 챙겨야죠. 추석 때 집에 못 가실 분도 계실지고 가실 분도 있겠지만 그때 가면 그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 누구한테 투자해야 될까요? 그때도 나한테 투자하고 있을 거야. 내 시간을 즐겨야지 나는. 나를 건들지 말아요. 가지고 막 가족을 만나면 가족에게 투자를 해야죠. 어떻게 투자하실래요? 하다가 마실래요? 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하실래요? 꾸준히 하라 그러셨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해라. 우리의 삶을 아까 얘기한 많은 투자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일만 잘하면 된다 갖고 전혀 안 꾸미고 와요. 옷도 너덜너덜하게 막 말도 함부로. 일만 잘하면 되지.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투자해야죠. 나를 위한 투자와 내 외모를 위한 투자와 건강을 위한 투자와 사람을 위한 투자를 같이 해가야죠. 저 다닐 때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밉대요. 왜? 엄마가 매일 교당에만 가고 집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에너지를 다 교당에 쓰는 거예요. 저는 고맙지만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적절하게 해야죠. 우리가 한 가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우를 파야 잘 된다고. 그렇습니까? 그건 기능적인 것 뿐이죠. 일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삶을 보면 적절한 투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 어디죠? 나입니다. 나. 그래서 아까 본문도 그거 읽으신 거예요. 42장 정도.
범상한 사람 100명에게 불공하는 것, 착한 사람 하나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착한 사람 1000, 5가지 계행 지키는 사람 하나에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부터 한 분이라고 그랬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보살이신가 봐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 1000억분보다 내 생사고락을 해탈해서 초월해서 자성을 깨치는 것만 못하다. 결국 내가 깨치는 것만 못하다. 가장 중요한 투자처,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나라는 거죠. 요즘 유행어 있던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인성을 아예 노래 부르더라고요. 너 인성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인격에 투자해야죠. 원불교를 다니면서 다니는 거 맞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래 다니셨는데 존경을 못 받아요. 투자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나에게 그리고 나의 연관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 원칙 얘기한 거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어라 그랬죠. 여유가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시간, 돈, 에너지를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하루를 계획하실 때도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방학 계획표 짜면 시간별로 다 해가지고 꽉 채워놓으면 그거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거든요. 반드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시간표 짤 때 반드시 빈 공간을 남겨야 돼요. 시간의 여유를 남겨야 됩니다. 돈도 여유가 남겨야 돼요. 에너지도 다 쓰시면 안 돼요. 낮에. 난 다 토했어. 그러면 안 되죠. 저녁에 수양할 힘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양하고 또 남아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래야 새로운 샘물이 돼서 올라옵니다. 다 써버리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공부하는데도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을 5개 이하로 해라 그랬죠. 통제가 가능하게 해라. 우리 학사생들 그 유무념 잡은 애들 보면 막 10개예요. 유무념이. 그 중에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지도를 해도 욕심이 많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벗어났는데 유무념 잡을 때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걸 잡게 되죠. 유무념 잡을 때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꼭 필요한 것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랬죠. 역량껏 해라. 억지로 끌어다 쓰면 그 빚 갚느라 판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나는 별로 안 하면서 주변 갔다가 다 에너지 갔다 돈 갔다가 시간 갔다 다 쓰면 그거 갚느라고 정작 내가 일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분산 투자해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당에만, 집에만, 회사에만, 나한테만 투자를 하면 수익 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곳에 투자해라.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 어디예요? 나죠. 그리고 내 가족이죠. 나와 내 가족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밖에다 투자하는 것 수익성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성자들은 투자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성자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사막 중에서도 뭐에 투자를 했었죠? 수양에 대한 투자를 주로 했었죠. 지금은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든 투자를 할 때도 3가지를 얘기하셨죠. 아까 3대력을 위한 정신, 수양, 자리, 연구, 작업, 취사. 그 3가지를 함께하게 하셨죠. 지금의 투자는 병진입니다. 쌍전이고 병행이죠. 그리고 자기 불공을 먼저 하라 그러셨죠. 성자들은 나로부터 시작돼서 확장시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장시켜 가는 것이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진으로 함께하게. 그리고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투자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냐? 일희일비해서 망한답니다. 조금 오르면 좋아가지고 팔고
좀 떨어지면 막 괴로워하다가 또 그러고. 성자들의 투자법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투자 얘기를 계속 했는데 투자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서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놓게 되고 안 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인과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인과를 믿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수용하지 않게 된다. 저는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발전을 포기한 것이다. 나아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 가능성이 적겠죠. 어디다 투자할 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밖으로만 나가 있다. 그러면 안으로만 나와 있다. 그럼 밖으로 균형 있게 시간, 돈,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이고 내가 잘 아는 곳에 써야 될 것이고 균형 있게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크게 낼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투자자인가? 나쁜 투자자인가? 어리석은 투자자인가? 게으른 투자자인가? 지금 난 시간, 돈,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는가? 성자들의 투자법을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대조해서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시간, 돈, 에너지가 고루고루 잘 쓰여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투자자가 다 되셔서 큰 수익을 내시는 교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